자, 오늘 핵심 일본어입니다. 키루, 배다. 참수하다 할 때 참자입니다. 이 한자가. 자, 이 키루가 두 가지 한자로 쓰여요. 참수할 때 참자와 절자 둘 다 이제 키루라고 발음을 하고, 이게 사실 좀 섞어 쓰이기도 하는데, 왼쪽의 키루 같은 경우에는 갓다나로 사람을 베는 거를 왼쪽에 있는 참자를 쓴 키루라고 읽고,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부엌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날이 서 있는 그 어떠한 종류의 물건으로 무엇인가를 자를 때는 오른쪽에 있는 키루, 절자, 절취선할 때 절자죠. 그 키루를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두 개가 좀 혼재돼서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명확한 의미로서는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게 오늘의 핵심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우리가 고스톱 칠 때도 요 키루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쓰이죠. 길이한다고 하죠. 이게 화투장을 막 이렇게 섞은 다음에 마지막 순서에 있는 사람인가 누군가 길이를 하고 화투패를 나눠주죠. 근데 어쨌든 그때 사용하는 길이라는 게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어 키루의 명사형인 길이에서 온 내용이다 라는 거죠. 키루의 명사형은 길이다 라는 종류의 이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길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시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도검을 활용해서 다따미 또는 대나무 등의 물체를 베는 행위를 다메시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의 다메시길이고, 에도 시대 당시에도 다메시길이가 있었죠. 제가 예전에 야마다 아사에몬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야마다 아사에몬이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에도 시대 다메시길이는 처형을 당한 시체를 직접 가지고 와서 그 시체를 직접 베는 형태로 그렇게 다메시길이를 했었죠. 그 다음 보면은 히토길이라는 형태의 표현으로 길이라는 게 뒤에 붙어가지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히토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베어 죽이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히토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토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시대극을 보다 보면은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히토길이.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가와카미 겐사이라는 사람을, 여기 제가 이제 사진을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이 막부 말기에 4대 히토길이 중에 한 명이죠. 나머지 3명이 누구였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유명한 4명의 히토길이, 그러니까 사람을 암살자라고 해야 되나? 우리말에는 사실 정확하게 히토길이라는 거를 살인자 또는 암살자 이외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데,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죠.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기는 한데 칼을 가지고서 이제 죽이는 행위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히토길이는. 예, 이 가와카미 겐사이가 여러분들 그 루로우니 켄신 만화 아시죠? 바람의 검심의 주인공 켄신의 모티브가 됐던 사람이 여기 이 사진에 있는 가와카미 겐사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메이지 시대가 될 때까지 살아남아서, 그 전에 이제 투옥이 되긴 했었어요. 사람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투옥돼서 감옥에 있다가 메이지 시대를 맞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도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와카미 겐사이도.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루로우니 켄신, 바람의 검심 보면은 주인공이 굉장히 여성스럽잖아요. 루로우니 켄신, 바람의 검심의 모티브가 된 가와카미 겐사이 같은 경우에도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여기서도 보면 작아 보이죠?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실제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됐고, 얼굴도 굉장히 여성스럽게 생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루라는 표현이 히토길이 라는 내용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샤크닝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이거 난징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샤크닝길이 얘기로 돌아가면은, 샤크닝이 100명, 100인이라는 얘기니까 100명의 사람을 베어 죽이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샤크닝길이라는 단어에 바로 연관된 사건이 1937년 12월 13일 도쿄 일일신문의 보도 내용인데, 2명의 소위가 있었죠. 무카이라는 소위하고 노다라는 소위인데,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가 노다 소위고 오른쪽에 있는 소위가 무카이 소위인데, 이 친구들이 100명을 누가 먼저 베느냐, 샤크닝길이를 누가 먼저 달성을 하느냐 하는 경쟁을 했다라는 그런 신문 보도입니다. 그래서 무카이가 106명을 뱄고 노다가 105명을 베서 이제 무카이가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150명을 누가 먼저 베느냐라는 연장전에 돌입했다라고 신문의 타이틀에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잔인한 얘기잖아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 열도 전체가 전쟁 분위기에 휩싸였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전쟁 속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처럼
보도가 되고 또 거기에 뭐 일본 국민들이 때로는 열광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했었던 시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법정에 섰다가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으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보도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했던 행동이 나쁘고 잔인한 행동으로 다시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유족들이 소송을 겁니다. 적을 106명, 105명을 베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벤 것처럼 돼 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전쟁 중에 벤 게 아니라 포로들을 잡아다가 포로들의 목을 벤 거다라는 그런 종류의 설도 있긴 하거든요. 혼다 가츠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 무카이하고 노다의 샤크닌기리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내기 시작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이 노다와 무카이의 샤크닌기리 경쟁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노다와 무카이의 가족들, 남아있는 유족들이 신문사와 그 다음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혼다 가츠이치라는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근데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죠. 결과적으로는 명예회복을 노렸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샤크닌길이라는 단어도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단어다. 그리고 샤크닌길이라고 하면 보통 이 노다하고 무카이 관련된 이 1937년 난징전에 있었던 잔악했던 행위가 일반적으로 연상이 보통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주제입니다. 센닌기리. 100명을 넘어서 가지고 1000명. 1000명의 사람을 베어 죽이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센닌기리라고 합니다. 센닝은 1000명이죠. 이 센닌기리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제 주제인데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